네. 네. 신앙과 에미리 카폰 신부님 영상 보고 왔고요. 네. 신앙과 상담의 영성. 토크 맛집. 토크 맛집. 중세 라이브 안에 있는 또 다른 또 맛집이에요. 야. 맛집 안에 맛집이 또 있어. 식당 왜 이렇게 많아요? 감정 식당. 이미 취했어. 이미 취했어. 감정에 취했네요. 네, 우리 오늘 감정 식당을 네. 맡아주실 네. 이서원 프란치스코 네. 한국 분노관리연구소 소장님 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딱 교수님 들어오시는데 네. 일단 패션부터가 네네네. 검은색, 흰색 맞추려고. 나이스. 네. 그러니까 저희 목에 있는 걸 빼가지고 그때 들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둘러서 감정 식당 소개해 주시니까 아시아의 3대 식당 아세요? 저 모릅니다. 일본의 심야 식당, 예. 식당. 백종원의 골목 식당, 예. 이소원의 감정 식당. 그냥 이해가 됐어요. 네. 아니 오늘은 어떤 재료를 버무려서 이렇게 맛을 내주실지 사실 너무 기대되는데 기대가 되고, 네, 네. 사실 이제 먼저 지금 또 교수님이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수님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소개도 함께 맞아요. 지금 DP 이야기 계속 하셨잖아요. 네. 먼저 우리 신부님 아버님께서 네네. 군대에 갔다 오셔가지고 뚝딱뚝딱 뭘 만드셨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예. 아마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하니까 어쩌면 맞고 배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자발적으로 배웠겠는가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저는 6P를 하고 있어요. UP요. 6P. 6P? 6개 P. 예. 가피, 가정폭력 피해자. 학피, 학교폭력 피해자. 예. 그다음에 군피, 군대 군대폭력 피해자. 그다음에 또 직장폭력 피해자, 직피. 예. 그다음에 범피, 일반 사회에서 범죄 피해자. 그리고 이 모두에게 통하는 성피, 성폭력 피해자. 그분들 상담하는 일을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든 그 궁금증이 있는데 저희 이제 대본대로 저희가 다 안 하니까 아니 대본도 안 갖고 저도 있어요. 대본 안 가져왔어요. 네. 사실 생일 갑자기 든 궁금증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저희도 사제들 고해성사를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저는 고해소를 쓰레기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거기다 다 버리고 가시라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 사실은 네네네. 제 감정이 네. 저도 그 죄에 저도 이렇게 젖어들고 감정이 네네. 이렇게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에서는 슈퍼바이저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감정도 그렇고 막 비밀도 그렇고 세 사람한테 얘기해야 병이 안 걸린대요. 네네. 그러니까 세 사람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슈퍼바이저 네네. 저 선생님한테 가서 일러 바치고 예. 그다음에 아무 관심도 없는 마누라한테 가서 일러 바치고 그다음에 또 지나가는 뭐 이렇게 개나 있으면 걔한테 이제 개나 소나 그냥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달라기게 사람한테 이렇게 가서. 세 명한테는 이야기해야 이게 풀리거든요. 저도 쌓이니까. 네네네. 네. 이거 지금 시작하자마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뭐 방법을 찾은 듯한 느낌도 들고. 네네. 지금 하여튼 교수님 세 사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울증이 풀렸어요? 왜냐면 저는 저희 형제들이랑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수다를 막 떨거든요. 그걸 너무 형제들이 잘하시는 무슨 거예요. 죄야? 그러니까 뭐 들어야죠. 난 말한다, 넌 들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도 책 소개를 하셨는데 예. 털어놓기와 건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우슈비츠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꽁꽁 묶어서 안 털어놓은 사람하고 털어놓은 사람하고 건강을 조사했더니 모든 성인병, 암, 사망률에 있어서 11배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안 털어놓은 사람,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아프더라는 거죠. 털어놓는 사람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아침마다 이게는 네. 말은 쉽지만 사실 이렇게 누군가한테 얘기한다는 게 쉬운 건 또 아니잖아요. 네, 두 분은 잘 털어놓으세요? 저희는 우리는 아직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이제 해야죠! 제가 뭐 붙여온 게 아니라 떨어질 저희는 뭐, 그냥 화요일만 만나서. 저희는 형제들하고, 저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네네. 형제들하고 아주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게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 잘하셨지만 그냥 말하기가 좀 건네기가 좀 어렵고 네. 그래서 일부러 그 커피라는 도구, 네네. 같은 장소, 근데 막 크게 떠드는 수다 이게 좀 삼박자가 맞아가지고 네네. 얘기를 좀 잘 나누죠. 네네. 군대도 그런 커피라는 도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예, 맞습니다. 오늘 그런 걸 같이 좀 나누려고 온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질문을 이제 신부님께 하려고 하다가 다음에 교수님. 아니요 그 전에 신부 네, 신부님. 부질문님께 네네. 하려고 하다가 다음에 이제 교수님 나오시니까 자연스럽게 토스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군인들과도 그런 어떤 군대에서 있는 어떤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장교하고도 오랫동안 상담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군인주의라 그래서 이제 병사들을 주로 쉽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사관이나 장교들도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되게 많죠. 네, 많습니다. 근데 병들하고는 종류가 좀 다르긴 하죠. 거기는 또 자기 어떤 그런 체면이 있어서 맞습니다. 쉽게 얘기를 잘 못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저 상담실에 와서 한 12번 정도 왔는데 10번을 펑펑 울더라고요. 네. 그게 또 군대에서 울지 못했을 거예요. 네. 눈물 보이면은 또 그냥 그런. 약해 보이니까. 네. 그 우리 사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 남자는 이렇게 눈물을 아무 데서나 흘리면 안 된다고. 예. 그 저도 그래서 감정을 많이 감추는 삶을 살다 보니 네네네. 제가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저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러진 않는데 저도 울컥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요즘에는. 그럼요.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제가 아주 명저예요. 제가 쓴 게 아니고 저는 직간접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 책 내용이 되게 좀 약간 와닿으시죠? 한번 보시기를 신부님께 권하고 싶습니다. 암 걸린 사람이 오면 지금까지 말 못하고 울지 못한 일이 있나요? 하고 의사가 물어요. 그걸로 암을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이 참 이게 비밀 간직해야 되는 직업, 남의 고충을 들어주는 분한테는 한번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전과 많이 좀 달라진 게 요즘 많이 좀 울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울고. 나이 들어서 그래요. 아직 청춘 같은데. 이제 여기 근육이 이제 예전 같지 않아. 탱탱하지가 않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잘 우는 사람이 정말 기쁘게 웃어요. 울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감정도 다 주고 있습니다. 맞네요, 진짜. 이게 약간 안녕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만날 때도 안녕하지만 떠날 때도 안녕하듯이. 잘 울어야 잘 웃고 잘 웃을 수 있다. 잘 화내야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감정들이 다 자유롭게 소통돼야 되니까. 저도 아들이 16살인데 걔한테 16년 동안 노력한 게 어떤 감정을 표현해도 안전하게 그 환경을 제공하려고. 맞아요. 그랬더니 걔가 기쁠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울고 그다음에 부당할 때는 화내고 이걸 자유롭게 하니까 저도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아드님하고 그렇게 잘 소통이 되세요? 방송에서는 잘 소통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 또의 창설신부님께서도 그 완덕으로 향하는 5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그 1은 분심잡념을 물리치고 2는 사욕을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욕구나 감정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제어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냥 막 올라오는 그대로를 표출할 감정들이 전부 메신저기 때문에 메시지를 잘 읽으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왜냐면 지금 이제 교수님이 나왔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이제 안내해드리고 싶은 건 교수님이 또 이제 상담도 잘하시고 분노, 막 화 이런 거 모든 걸 또 잘하시니까 혹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다. 댓글로 보내주시면은 또 실시간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같이 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간중간에서 오히려 이번에 좀 진행을 좀 줄이고 소개를 좀 많이 해드리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저희가 준비한 다른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건 뭐 다 이렇게 지금 다 넘기고. 저는 뭐 여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내가 화낼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선 계속 뭔가 화가 나고.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슬기롭게 화내는 슬기롭게 화내는 건 욕을 시큰하면 제일 좋죠. 그 사람 앞에요? 아니요. 그러면 잘리고요. 제 아들이 어느 날 뭐 소통이 잘 된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제 아들이 어느 날 아빠 아마 우리 중학교에서 나만 욕을 안 할걸? 그러면서 아빠 왜 욕을 하면 안 될까? 그래서 너 똥이 마려우면 너 어디서 싸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싸지. 근데 욕은 있잖아. 마음의 똥이다. 그래서 그걸 너 혼자는 괜찮은데 길거리 나가서 똥 싸지 않듯이 밖에 사는 건 아니잖아. 너무 급하면. 너무 급하면. 그러니까 화장실을 빨리 찾아가야 되는데. 이 욕을 안 하면 병이 생겨요. 화병이 생기죠. 그러니까 누군가 안심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한테 욕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하나님한테 욕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하나님한테 마음껏 하나님 오늘 욕 좀 할게요. 저 좀 받아주세요. 그게 약간 또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그 뒷담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걸 또 내 탓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탓이요 하는 게 약간 정신과에서는 정신질환적이다. 그다음에 네 탓이다 하는 게 투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신질환이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거는
내 탓도 있다. 내 탓도 있다. 항상 내 탓도는 49%를 넘어가지 않아요. 남의 탓이 51%. 남의 탓은 최소한 51%. 나는 최대한 49%. 그래서 내 탓도 있다 해가지고 일단 51%를 실컷 욕해주고 실컷 욕하고 나니 나도 뭐 100% 잘한 건 아니고 하면서 내 반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탓도 있다. 뱉어낸 다음에 남아있는 내 것도 좀 반성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 이제 누가 와가지고는 이렇게 교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교수님은 어떻게 들어주세요? 나쁜 쉿 이러면서 이런 삐삐삐삐삐삐 같이 18금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제가 더 화를 냅니다. 흉봐주면서 그런 놈이 다 있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말종 진짜 이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분이 당황해서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이러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눈은 웃어요. 속이 시원하니까. 아니 저는 상담도 하고 면담도 하지만 제일 힘든 게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판단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욕해주고 싶은 건 알겠어요. 이미 이론은 알겠어. 근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저도 약간 움츠려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럴 때 내 남자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네 생각이고. 내 판단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는데 중국의 화가가 나무를 그릴 때 나무를 보름 뒤에 그렸대요. 그 앞에 계속 서 있다가 마침내 나무가 됐을 때 나무를 그렸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됐을 때 하는 거지 내 기준으로 들어가면 이게 또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폭력을 지금 26년째 상담하면서 폭력이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아까 그래서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2014년에 군대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진짜? 진짜? 때리는 거 적어지면 달라진 건가? 폭력의 본질은 다름이 없는데 저는 2024년에도 폭력은 똑같을 거라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폭력이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통제, 너의 나화. 그러면 부드럽게 얘기해도 짬뽕집에 갔어요. 짬뽕집에 가서 이제 나 짜장면 시켰는데 이 집 5대 짬뽕집이야 짜샤. 짬뽕 먹어. 폭력이잖아요. 너의 나화잖아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게 평화 아닙니까? 따로 또 근데 평행선인데? 약간 따로 또 같으네요. 네, 그래서 릴케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랑이란 그를 그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 문화살롱 할 때 사랑이란 그 두 사람의 그 각자 얘기를 듣다가 중간 손 한번 잡는 거. 맞아요. 그죠? 네. 그 여자 누구예요? 아니라니까! 너무 모이세 신부님이었는데. 아니라니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자꾸 오해하셔가지고. 뒷모습이 너무 당신이었어. 저는 잘 몰랐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그냥 제가 본능적으로 따라갔네요. 신기하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종교 신앙 안에서도 사실 그게 되게 폭력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고해소에서 와서 많이 얘기하시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구가 미운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거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용서는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걸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당연히 미운 거지. 근데 그 감정이 좀 지나갈 수 있을 때까지 좀 이렇게 좀 기다리시라고. 맞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자꾸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하면은 내가 또 죄를 짓는 약간 그런. 용서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란 군홧발에 짓밟힌 제비꽃이 내는 향기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향기를 품는 게 용서니까 용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랑의 거의 마지막 단계가 용서와 감사다. 그래서 그 밀양 아까 이야기해 주셨지만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고 저렇게 환한 얼굴을 하고 있을냐. 그게 굉장히 인간적인 호소인 거잖아요. 제가 자꾸 책 얘기를 하게 되는데 떠오르는 게 있어서 잘라딘 루미라는 중세 음유 시인의 여인숙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인생에는 많은 감정들이 아침마다 손님으로 찾아온다. 그 모든 감정을 정중하게 맞으라. 그러니까 온 집안을 휩쓸고 지나갈지라도 정중하게 맞아서 안내하고 떠나실 때가 되면 정중하게 인사를 해라 라는 시인데 감정에 대해서 이 시처럼 잘 이야기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감정도 다 나한테 전해주려는 메시지가 있는 거니까
불안이 올 때는 정말 내가 살고자 하는구나 메시지를 전해주려는 거고 그다음에 분노가 올 때는 뭔가 바르게 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나한테 전해주려고 오는 거니까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머물 만큼 머물다 가시게 해라. 보통 기쁨은 단기 손님이라서 1박 하고 바로 가시고 슬픔이나 우울 같은 것은 장기 투숙객이라. 자꾸 안 가. 가야 안 되는데 가요. 안 가니까 한 달, 석 달, 1년 가도 이제 가실 때 안 거지. 됐습니까? 근데도 조금만 더 있다가 이렇게 가니까. 근데 그 감정에 제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네. 크지 않아서 네. 그 감정의 그릇이 꽉 차게 되면 저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화도 있고 분노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는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욕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긴 한데. 근데 이렇게 퍼내면 예. 이 용량이 더 커져요. 네, 표현할수록 그러니까 감정을 우리가 표출과 표현을 혼동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정은 억제하거나 우리 참는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이제 우리 사회가 무섭다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다 참았어요. 화병 환자 가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표출해요. 네. 폭력적으로, 공격적으로. 상당히 분노가. 네네. 표출. 근데 표현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건강한 건널목 신호라고 보는 거죠. 억제하던 것은 전부 자기가 병들어요. 그죠? 우울증으로, 화병으로 되는데 표출하면 남을 죽입니다. 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임병장 사건 2014년 네. 죽였잖아요. 그 표출한 거거든요. 네. 근데 윤일병 2014년에 맞아 죽었잖아요. 네. 구타당해서. 네. 그건 억제한 거거든요. 네. 참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해야 된다.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러니까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안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분노관리연구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맨날 분이 그것만 필요해요. 하고 있죠. 간단하게 그 표현을 좀. 볼수 있다면. 화났을 때는 화났을 때 표현하는 방법은 약자가 돼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약자. 그러니까 네. 제가 약자가 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저한테 계속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자꾸 그렇게 물으세요? 이거는 강자의 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네. 강자의 화 표현은 너를 가르쳐요. 신부님 왜 자꾸 저한테 이러세요? 그렇죠, 예. 하는 게 이게 강자거든요. 이건 갑이 화내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 그렇게 물으니까 저 너무 당황돼요. 지금 여기도 계속 벌렁벌렁거리고 이게 약자의 대화, 의뢰 대화 이런 걸 아이 메시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때는 아이 메시지로 하면 약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싶어지거든요. 강자하고는 맞짱을 뜨고 싶어져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 메시지로 표현하는 게 제일 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가 표현할 때는 so 데스까로 받으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본어로 그렇습니다. 네. 화내는 사람은 자기가 옳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화내는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100% 틀린 게 아니에요. 1%는 맞아요. 그 1%에 100% 공감해 주는 거죠. 네. 그건 맞아. 그건 맞아 하고 딱 해주죠. 그동안 나는 시모님한테 너무 강자의 화를 냈었네요. 그렇습니까? so 데스까. 지금 이걸 들으니까 제 마음 너무 벌렁벌렁거려요. 그렇습니까? 네.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들었겠어. 그렇습니까? 신부님들은 천재십니다. 배우자 말자 즉시에 진짜 약간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어둠에서 약간 그 어둠의 터널 살짝 빠져나는 느낌이죠.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어떤 형제들과의 경험 같은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근데 제가 선뜻 공감은 하지만 하긴 어렵겠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갑자기 약자가 되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더 강자가 되니까 그런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 왜냐면 같이 공동체 살다 보니까. 네. 근데 하다 보면 약자가 아니고 내가 좀 현자가 될 거예요. 예. 참 저 사람은 지혜롭다. 최혜경님께서 실시간 사연 쏟아졌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주변 분들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주위의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데 저한테 집착할 정도로 힘들게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옆에 분이 자꾸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남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집착하는 집착하는 다시요. 제가 잘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수님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하면서 집착.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치를 엄청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를 보면서 이 사람한테만 나한테만 자꾸 자기 얘기하고 집착하는. 네네.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막 얘기하면 돼요. 다른 분들한테? 네, 안 퍼질 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럼 화내지 않으시죠? 제가 옛날에 대학교 있을 때 총장님이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러고 나갔어요.
그게 모이세 신부님하고 똑같은데. 그리고 다음에 왜 나갔어 이러면 아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또 나가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고 내가 뭔가 전하고 싶은 게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3명한테 안 털어놓으면 병이 된다 그랬는데 자기가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저한테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약간 주체적인 그런 맞습니다. 표현인데.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는 오래 가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요. 이게 군대 용어로 하면 나의 주적이잖아요. 아니 총장 신부님이 자르게 생겼어요. 자꾸 나간다고. 네, 저 밖에서 만나겠는데요. 저는 네. 겁이 많아가지고 네. 또 나가지 말라면 또 못 나갑니다. 사연 하나 네, 또. 네. 안나얌님께서 그러십니다. 딸내미가 중학생인데 친구들 중에 은근히 따돌리는 거죠. 은따 시키는 아이들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네요. 학교에서 여자애들 그룹이 있는데 그중에 몇몇이 살쪘다 못생겼다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고 도시락 뺏어 먹고 하나 봐요. 얼마 전에 발로 차서 애 다리에 상처가 났는데 말 안 하고 참다가 지난 주말에 울면서 말했어요. 마음 같아선 학교 쫓아서 혼내주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학교 들어가서 뒤집어 놔야 됩니다. 네, 제가 정말 이런 너무 마음 아픈 사연을 재직 중에 한번 겪었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네. 그래서 가해자가 있었는데 자기 아이를 깡통을 짓밟듯이 때렸대요. 깡통이 이그러지듯이. 네.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인을 용서해야 되겠다고 이 맞은 애를 데리고 그날 밤에 그 집에 가서 걔 머리 얹고 너를 용서하노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교수님 저 참 잘했죠? 한 게. 그래서 제가 참 방송에서 얘기하기 어려운데 네가 애미냐라고 했어요. 네가 엄마냐.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시키더냐. 공자님도 말했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지요. 제자가 물었더니 그럼 선은 무엇으로 갚느냐. 그래서 악은 정으로 세우는 것이다. 정으로 그 뒤에 선으로 갚는 것이다. 당신은 정으로 세우지도 않고 바로 선으로 갔으니 이 아이의 울분은 평생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대노하고 당신 천국 못 간다.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 가서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 어느 딸이요. 이제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이분처럼. 폭력을 당해서 엄마가 나중에 알았어요. 6개월 뒤에. 그래서 속이 상해서 아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진작 얘기하지 왜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어. 그랬더니 딸이 아주 차갑게 얘기했어요. 엄마는 걱정만 하잖아. 엄마가 뭘 해줄 건데. 오히려 나한테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이렇게만 묻지. 부모가 기본적인 역할은 보호 기능 아니에요? 오늘 주제인 군인이 우리나라 안보를 보호하듯이 그러면 학교에 가가지고 이 사건을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백하게. 어느 제가 지혜로운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학교에서 아들이 뭘 이렇게 한 대씩 맞고 온 거 보고 얼굴 부은 걸 보고 집에서 돌을 이만한 거 삼겹살 구울 때 넓적한 돌 있죠. 그걸 가방에 넣어주고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아버지가 뒷일은 다 책임질 테니까 유리창을 다 깨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갔는데 정말 그날 와서 건드려가지고 이 가방을 들고 나가서 유리창을 깨기 시작했는데 얘가 약간 이제 눈이 맛이 갔어요. 한번 깨기 시작하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그래서 그 복도에 있는 유리창까지 모두 박살냈어요. 그러니까 그 때리던 일진 애들이 놀라서 미친 또라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물러갔죠.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유리창값 1원도 배상 안 하고 교장실에 가서 사과받고 그다음에 걔들은 전부 다 정학인 이런 걸 받고 그 뒤에는 가방만 들고 누가 괴롭히려고 그러면 이렇게 들면 됐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부모 역할이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하지 말고 화내야 될 때 화내는 것. 이런 화를 의분, 공분, 올바른 분노라고 하거든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화를 낼 때는 내야 되는데 이럴 때 그냥 뒤로 물러서서 어떻게 학교가 알아서 해주겠지. 학교 알아서 안 해줍니다. 학교 군대 공통점 조직 보호가 우선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랬을 적에 많은 부모님들이 또 하나 걱정하는 건 그렇게 이제 학교에 가서 그런 어떤 항의를 하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내 아이가 더 모든 부모들이 그 보복을 두려워해서 그러는데 그 보복이 의외로 아이에게 잘 가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보면 그리고 아이가 훨씬 당당하고 부모에 대한 신뢰가 무한대로 올라가요. 내가 어려울 때 내 뒤에 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어릴 때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땅에는 꽃이 내 가슴엔 아들이.
내 뒤에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다. 아빠 뒤에는 경찰이 있다. 제가 경찰들 상담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네가 맞으면 삐삐하고 삐삐 바로 와서 한다. 이렇게 했더니 애가 맨날 내 뒤에는 경찰이 있다. 네. 확실하네요. 네, 확실하게 해줘야지 어정쩡하게 어쩌니 하고 입만 깨물고 안 맞았어 약만 발라주고 이건 부모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혹시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용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용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내 딸에게 내 딸이 20년 뒤에 10년 뒤에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때 내가 정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엄마 아빠는 모든 걸 버리고 분노의 화신이 돼서 그래서 어벤져스가 돼줬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엄마는 아빠는 놀라가지고 뒤로 숨으면서 어떡하니 이런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얘가 커서 자기 자녀들이 또 폭력을 당할 때 엄마 아빠처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화낼 때는 화내야 된다. 확실한 내 편이 돼줘야 된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약간 지금 제 오랜 그런 어떤 궁금증이 좀 풀리는 느낌인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전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하느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막 거기에 뭐 아침마다 족쳐내고 막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왜 이렇게 하느님이 잔인하실까라는 그게 사실 제 마음속에 항상 걸림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느낌인 거죠. 하느님이 완전히 내 편. 무한신뢰. 그러니까 무조건 하느님이 다 저들을 벌하시기 그런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팍 드네요. 어떤 경우에도 내 뒤에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다. 경찰이 있다. 제 아들은 경찰이 있다. 아네스 유연님께서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우월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만연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저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죠. 하나님, 이분이 또 이러다가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저분 좀 죽기 전에 깨닫게 해주세요. 저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심리적 우위가 생겨요. 하나님, 또 시작하네요. 하나 더 보태네요. 지옥 갈 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또 시작하면 또 하는구나 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에 내가 마음 쓰지 말고. 보통은 저렇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동전의 양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월감으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직장에서 사실 누가 계속 그러면 사실 그게 너무 힘들기는 해요. 계속 봐야 되니까. 이런 말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영업사원들한테 영업사원들이 특히 진상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상들은 또 호구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구가 되지 마라. 그래서 멘탈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기업의 직자 영업하는 분들한테 강의를 가면 저를 따라하라 그래요. 나는 저 인간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다. 내가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인간은 그냥 암기해라. 패턴을 암기해가지고 네네 그러세요 네 팔뚝 굵어요 하고 맞춰주고 에이 새끼 이렇게 한번 욕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가져야 된다. 아니 제가 아는 청년들이 이제 커피숍 같은 데서 일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도 많은데 저 지금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진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죠. 그때 기도도 해주시고 아까처럼 기도도 해주시고 뭐 가끔 운전하다가도 만나잖아요. 진짜 이상하신 분들. 오늘 낮에도 경험했는데 일방통행인데 거꾸로 차를 세워놓고 차를 안 빼주고 계시는 내가 그럴 수도 있어. 난가?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지금 역주행하는 차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한두 대가 아니야.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역주행 중일 수도 있어요. 저희 또 함광열 대건 안드레아님께서 친구 중에 거짓말을 자꾸 하는 친구가 있어서 속상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전에는 취직했다고 해서 축하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취직하지도 않았으면서 저희한테 거짓말한 거더라고요.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 친구 때문에 너무 속상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예, 거짓말은 썩는 사람 책임이 절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거짓말을 할 때 왜 거짓말 하겠어요? 사실을 말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말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만큼 품어주는 게 좀 필요하죠. 품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거짓 자아가 생겨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뭐 만약에 이제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게 되면
실제보다 더 커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뭔가 이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이득을 취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거짓말을 하게 된 배경은 부모님이 그만큼 너그럽지 못했다는 뿌리를 좀 가지고 있고요. 또 그게 계속 먹혔기 때문에 뭔가 남는 장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방법을 권해요. 알고 속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이렇게 아는 거 있잖아요. 어떤 변호사님이 진짜 함께 일하는 변호사님이 정말 진상이었대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사기치고 이런 걸 다 알았대.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나갈 때 A4지 한 장 줬다는 거죠. 네. 거기에 그 진상이 다 적혀 있는 거. 그러면서 이 업계가 좋습니다 하면서 그냥 나가주는 거죠. 아, 그거 얼마나 유명하셨을까. 그러니까요. 아, 다 알고 있었구나. 네. 다 알고 있었구나. 이분도 맞아요. 뭔가 거짓말을 했을 때 속는 척 하면서 어떤 단서 같은 걸 하나 주면서 사실은 내가 너 다 알고 있는데 쏘가지고 있다 하는 거 하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쏘가주는 거 같아요? 네?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스바라시. 소우 데스카인데. 헷갈렸어요. 네, 소우 데스카. 네. 네. 이제 슬슬 정리할 시간이 좀 돼서. 아니, 진짜 교수님이랑 얘기했던 시간이 네. 너무 빨리 갔어요. 금방 가는데. 아니, 좀 몇 가지 네네. 집안에서 또 그런 갈등이 있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부모님이 좀 인정해주지 않아서 사실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저희 같이 이제 있던 친구가 그 친구는 K대 되게 명문 학교였어요. 네, K대. 네, K대였는데 네. 부모님이 이제 계속 너 이렇게 형은 S대. 네, 형하고 계속 비교를. 그래서 이 친구가 제대하고 나서 좀 사고를 좀 크게 쳤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하여튼 그랬는데 사실 그런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그 친구를 군대에서 계속 같이 지내면서 봤으니까 이 친구 되게 수줍어하고 되게 내성적이기도 하고 되게 착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사고를 칠 수 있지라고 너무 놀랬었거든요. 그게 이제 막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근데 아마 이제 그 가정 안에서의 그런 그 부모님이 주는 어떤 그런 상처도 되게 클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 약골이 살인낸다. 이렇게 성격 외향적인 사람 큰 사고 안 쳐요. 조용하던 사람. 그 사람이 대형 사고 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 이해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친구의 그 분노는 묵은지 분노라고 제가 불러요. 겉절이 분노가 아니고 상황 따라 생기는 분노가 있고 오랫동안 누적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모문미라고 제가 사자성어를 지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미숙함에서 생긴다. 미숙한 부모인 거예요. S대 나온 애를 대단하고 너는 형편없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성숙한 게 아니죠. 미숙한 부모 밑에서 아이는 죽어납니다. 아이는 죽어나는데 자식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자식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부모를 신이로 생각해요.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러거든요.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이랬어야 되지 않아. 이랬어야 돼. 그런데 실제 부모는 신이 아니라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결함투성이 부족하고 욕망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길 가는 보통 사람이 우리 아버지야. 길 가는 보통 사람이 우리 어머니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한테 뭘 기대해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너무 이상적인 기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가 많이 생기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분노를 하면 그 아빠한테 뭘 바래요. 그런 아빠한테. 그런 엄마한테 뭘 바래요. 길 가다가 그냥 지나다니는 보통 여자예요. 보통 남자고 당신이 낳았잖아. 나이 제끼고 그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 제끼면 당신 인격이 낳았잖아요. 인격 낳은 사람이 품어줘야지. 아빠 모습은 몰라요. 엄마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신이 철들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져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한테 완전한 존재로 가정하지 마라.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또 가정 안에서 사실 그렇게 쌓이는 상처가 되게 좀 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처를 치유해 갈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좀 있을까요? 저희 세치하지요. 이런 거죠. 신부님 두 분과 제가 우리 세치하지요. 이런 것을 저는 대리 부모라고 불러요. 신부님 파더시잖아요. 네네네네.
저도 사회 부모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새 아버지가 해결합시다. 네. 그 집에서 네. 실제 낳아준 부모가 못하는 걸 우리 가슴으로 낳고 머리로 낳고 영혼으로 낳아서 잘 키워주는 거 이게 새 아버지야. 아빠! 김일용 신부님 아니지만 새 아버지야. 저도 다 영유지만이라. 아니 보시는 분들이 더 나이 많아 보인다고 하더라고. 아빠예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CPBC 라디오 감정식당 투유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정식당 투유가 이제 조금 있으면 좀 개편이 돼서 제가 26년 동안 제 별칭이 달빛인데 달빛 상담소를 아마 거듭날 것 같습니다. 아침으로 가시나요? 토요일 아침에. 그때 소소한 일상의 어려움들 달빛에게 물어주시면 상쾌 통쾌 명쾌하게 말씀드리도록. 잿빛이 된 얼굴이 밝아지는 거죠. 네. 달빛으로. 네, 달빛으로 환하게 달빛 천사. 노력하겠습니다. 달빛 천사가 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토요일 오전 몇 시? 9시부터 아마 1시간 동안 진행할 거예요. 네. 이제 가을 개편이 10월 둘째 주 중순쯤. 부터 18일인가요 아마? 그때부터 개편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짝반짝 달빛으로. 은은하진 않네요. 달빛. 반짝반짝. 반짝반짝. 예. 아니 근데 사실 생각하면은 달도 어차피 태양의 빛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프란치스코 교수님도 하느님의 그런 사랑을 또 이렇게 또 마음 안에 품어서 또 전해주시지 않나. 와. 새 아빠야. 아, 좋네요. 그러면은 우리 또 교수님 만나 뵙고 싶으시면 토요일 날 아침 9시 또 CPBC 라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모셔야겠어요. 아, 진짜요? 할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건빵 안 가져와도 되죠. 아유,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 시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니 좀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또 길어졌어요? 시간을 조금 오늘 좀 초과하긴 했는데 또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간 많을 줄 몰랐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 중세라이브 군인 특집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고요. 아마 많은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들 좀 마음이 정리되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가톨릭 평화방송이 정말 상담 맛집이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군인 주일 보내면서 또 내가 누군가에게 또 천사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서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됐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찾아올 거고요.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경례로 인사하고 갔을까요? 군인주일이니까. 군인주일이니까. 네. 차렷, 경례, 돌석! 감사합니다.